자, 오늘 7월 첫 번째 시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SK 관련주를 매매한 분이 아니라면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을 것입니다. 며칠 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니 지금 상승 추세에서 이탈 중인데 증시에 반등할 수 있는 힘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아무래도 바이오 쪽에서 힘이 들어와야 되는데 바이오들이 어제 오늘 힘을 제대로 못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아무리 반도체나 5G, 2차전지, 엔터, 화장품 이런 다른 여러가지 업종들이 상승이 나와준다 하더라도 오래 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증시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주들이 무조건 상승해줘야 됩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은 제목만 보고서 오해를 하시거나 안 좋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제 기준대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며 없는 말을 지어낼 수도 없고 당장 안 좋아 보이는 것을 좋다고 포장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증시가 무조건 폭락한다 그리고 무조건 상승한다에 대한 결과를 놓고서 말하는 게 아니라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며칠 뒤에 증시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결과를 안다면 저는 당연히 현물을 안 하고 선물 옵션을 할 것입니다. 주식은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대응할 뿐이지 뭐 나중에 증시는 무조건 상승할 거야, 무조건 떨어질 거야 이렇게 결과를 놓고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놓고 하는 투자는 운빨이 닿게 된다면 결국에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 증시가 이틀간 괜찮게 반등이 나왔음에도 바이오 하락으로 인해서 증시가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해 줘야 될 자리에서 회복해 주지 못하고 가야 될 자리에서 가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히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악재입니다. 이것저것 분석하면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증시는 항상 상승이든 하락이든 어느 한 방향으로 가야 될 자리인데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된다면 당연히 반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들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에 맞는 대응을 해줄 뿐입니다. 지금 왜 안 가지? 재료가 좋은데 뭐 무조건 갈 거야. 이렇게 희망사항으로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보이는 그대로 대응을 해줘야지 나중에 그 어떤 시장이 찾아오더라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희망사항으로 주식을 해서 뭐 또 성공한다고 친다면 또 다음에 위기가 왔을 때도 뭐 추가 매수를 하게 될 것이고 싸게 사려고 매수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희망사항을 가지고 주식을 할 것이며 결국에는 무너지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지수와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수 상태는 지금 보시다시피 최근 캔들들이 좋지가 않습니다. 힘을 못 쓰는 상태이며 반등을 해줘야 될 자리에서 지금 반등이 계속 실패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일반 종목 차트로 봤을 때 이런 식의 차트가 나오면서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캔들이나 차트 상태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미국 증시가 버텨주고 있긴 하지만 다우는 아직까지 황금선을 회복해주지 못했습니다. 이틀 동안 반등이 나왔지만 회복을 아직 못해주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당장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기 때문에 회복을 해준 다음에 지켜줄 때까지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다시 1만 포인트를 회복해 주었는데 이거를 유지를 해주면서 다우가 추세를 찾아줄 때 그때가 좀 편하게 매매를 하면서 오버나잇도 하고 좋은 종목들도 많이 쏟아질 것입니다. 미국 증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5거래일째 코스피가 5거래일 그리고 코스닥이 4거래일 이렇게 연속으로 음봉이 뜨고 있습니다. 갭상승만 떴지 그 뒤로는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바이오 조정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캔들이 안 좋게 뜬다면은 조정보다는 그냥 조심하는 편입니다. 뭐 당연하게 조정이라면 싸게 살 기회이긴 하겠지만 나중에 무조건 오른다는 결과를 놓고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결국에 물려가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확률에 걸기 싫어서 조심해서 매매할 생각입니다. 오늘 수급 상황을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관의 수급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코스피 수급, 내일 바이오팜 상장하고 나서 이 코스피 수급에 과연 기관의 수급이 어떻게 찍힐지 너무 궁금한데 오늘 수급에는 딱히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강했던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딱 거래대금 상위만 보시더라도 바로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떤 업종들이 강했는지. 딱 보더라도 바이오팜 상장 전날이라 그런지 SK 관련주들이 거래대금이 몰렸습니다. SK증권이 상한가 바로 밑에 호가에서 마감을 했으며, 그리고 SK 디스커버리 이것도 강했습니다. 저는 디스커버리를 매매하지 않고 SK 케미칼을 매매했습니다. 그리고 SK, 이게 중요한데 아무래도 다른 종목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좀 중요한 자리에서, 제가 생각하는 이 종목의 중요한 자리는 31만원인데 이게 중요한 자리까지 못 올라오고서 거래량도 그렇게 크게는 나오지 않아서 오늘 변동성이 SK에서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SK케미칼에서 재미를 봤는데 SK증권이나 디스커버리라는 종목도 있었지만 변동성이 약간 적은 SK케미칼을 노렸습니다. 이걸 노린 이유가 큰 물량을 들어가기에도 부담이 없고 손절도 빠르게 할 수 있으며, 그리고 단타 치기에 좀 적당한 가격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SK증권도 한 호가만 올라도 수익인 괜찮은 호가이긴 하지만 SK증권보다는 케미칼이 좀 끌렸습니다. 디스커버리는 일단 매수를 하면은 세계 호가가 올라야 되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고점에 들어가기가 힘들었습니다. SK케미칼은 장중에 거래량이 몰릴 때 쉽게 변동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며칠 전부터 계속 눌리다가 상승할 때, 아니면은 올라왔던 자리를 유지해 줄 때, 이런 구간에서 우르르 매수세가 몰릴 때 따라서 들어가면은 웬만하면 수익을 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그냥 계속 보고 있다가 매수세가 우르르 몰릴 때 들어가서 먹고 나오고, 또 몰릴 때 들어가서 먹고 나오고, 빠지지 않을 때 들어가서 먹고 나오고, 이거를 반복하면서 이 종목을 하루 종일 공략했습니다. 물론 중요한 자리를 제 개인 사정 때문에 놓친 구간도 많습니다. 변명 같겠지만 나중에 좀 좋은 자리들, 정말 쉽게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놓친 이유가 제가 아이를 본다고 이런 좋은 자리, 거의 공짜로 수익이 나는 자리들을 완전히 놓쳐버렸습니다. 이 부분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오늘 힘든 시장에서 SK 관련주들이 이렇게 반응을 좀 쉽게 주면서 7월 첫날을 풀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매할 종목이 없다면 그냥 거래대금 상위만 보면서 오늘 돈이 좀 크게 몰리는지 이것만 확인하고, 몰리는 종목이 없거나 그 몰리는 종목에서 괜찮은 변동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억지로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시장은 만약에 제가 케미칼이나 SK 관련주들이 보이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오늘 매매해서 수익이 없었을 겁니다. 휴식을 취하거나 그냥 HTS를 미리 종료를 해놓고 다음날 기회를 노렸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상위에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SK, 그리고 오늘 그동안 잘 나가던 종목인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모조리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추세를 유지하면서 조정이라기보다는 심리적으로 꽤나 힘든 구간들을 건드리면서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를 때는 신나게 올랐지만 내릴 때는 그냥 끝까지 인정사정 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고점에서 제대로 된 지지 없이 힘든 구간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삼성전자, 코스피가 나중에 상승이 나올 거면은 이 삼성전자부터 추세가 괜찮아져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전 고점, 제 기준으로는 이 가격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거 상승 시도하다가 바로 실패하고 음봉이 나왔으면 오늘은 뭐 이 근처까지도 못 가고서 그냥 미국 증시가 상승하니까 1% 갭상승, 그리고 30일 시장에서도 3% 갭상승, 갭상승만 나왔지 그 뒤로는 힘없이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야 될 자리에서 유지를 해줘야 될 자리에서 유지를 못 해주는 것 자체가 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에 YG 플러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어제 그래도 상한가에서 2번 상한가였긴 한데 어제 기간의 수급이 괜찮게 들어와서 이거를 잠깐 갭상승할 때 노려보려 했습니다. 장 초반에 이거를 놓치면서 오늘 시장 좀 아쉽게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시초가 매수를 할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안 했습니다. 거의 눌리지도 않고선 그대로 수직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이걸 보고서 많이 아쉬웠지만 오늘 이것 때문에 좀 참는다고 힘들었습니다.
원래 이런 종목을 좀 놓치게 된다면 아쉬움이 남아서 뭐 충동 매매를 하거나 다른 종목을 억지로 매매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자제해야지 쓸데없는 손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쉬웠던 종목이 YG 플러스 그리고 코스닥에서 거래대금 상위가 지금 거래량이 전부 죽었습니다. 최근에 거래량 보시면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조 원, 12조 원, 10조 원을 계속 유지를 하던 코스닥 거래대금이 8조 원대. 물론 시간의 거래까지 합치면은 이게 좀 더 높아지겠지만 평소보다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줄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지루했는데 딱 보더라도 평소보다 거래대금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3천억은커녕 지금 1,500억짜리가 3위, 4위를 차지할 만큼 거래대금이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오늘 상장한 종목이 있는데 이거 2배 뻥튀기 상장해서 이게 다른 종목들이랑 또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종목들은 그냥 2배 뻥튀기 시작해서 다 팔아먹고 도망가서 개인 투자자들만 남아서 그게 반토막 나기 바쁜데 이런 식으로 반토막 나기 바쁘지만 이거는 하루 종일 상한가 근처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개인들이 이거를 살 수 있을 때가 상한가부터 시작을 했는데 하루 종일 이 가격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많은 개인 투자자가 들어왔을 것 같은데 개인이라면 당연히 상한가 근처에서 매수를 했을 것입니다. 주가가 이 밑으로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은 이게 0%에 시작해서 상한가까지 간 걸로 보이겠지만 애초에 처음부터 상한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상한가에서 출발을 해서 잔량 200만 주 정도 있던 게 깨지고서 이렇게 폭락했다가 다시 급반등 하루 종일 상한가 근처에서 머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딱 보더라도 기관 투자자가 팔아먹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2배를 만든 다음에 이 상한가 잔량 200만 주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닌데 그 200만 주를 던질 수 있는 물량은 9주주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기관 투자자는 야금야금 지들끼리 팔아먹을 것이고 9주주 쪽에서 물량이 나와서 이렇게 상한가 풀리고 나서 하루 종일 거래가 되었던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식을 정말 오래 했지만 이런 신규주들을 보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매력이 있거나 뭐 엄청난 재료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시가총액이 적고 주식시장에 비해서는 600억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 적은 규모에다가 유통 물량이 적다는 이유로 기업의 가치가 2배 뻥튀기 되어서 시작을 합니다. 동네 과자값도 아니고 매번 이런 상황을 보지만 단순히 유통 물량 적고서 시가총액이 적다고 600억이 한 방에 1,700억, 1,600억이 된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거래대금이 크게 없었고 뭐 눈에 띄는 종목도 없었습니다. 오늘 가장 눈에 띄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SK케미칼 그리고 나노엔텍. 나노엔텍도 오늘 좀 강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오후장에 이렇게 눌릴 때 들어가서 잠깐 튀어 오를 때 수익을 냈습니다. 좀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이 구간에서는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일단 놓친다면은 구경만 해야 되는데 제가 원래 이 가격에 들어가려 했습니다. 첫 번째 체결은 이 종목을 안 보고 있었고 첫 번째 체결이 상승으로 출발해서 그 다음 체결에 좀 노려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가격이 너무 빨리 뛰어버리니까 도저히 따라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종목이든 일단 상승하는 것까지 기다렸다가 눌림을 봐야 됩니다. 눌렸다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나노엔텍 보시면은 제가 500원에 매수해서 9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500원 이쯤에 2시 반쯤에 매수를 해서 그 다음 체결해서 좀 팔 수 있었지만 그래도 좀 시간의 거래까지 강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마지막에 다른 관련주들 동시호가 때 SK증권, 디스커버리, 케미칼 뭐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그냥 마지막 체결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가 나온 월덱스도 잠깐 접근을 했지만 지수 때문에 그리고 매물대가 많아서 시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고 있던 종목이 서진시스템
오전에 잠깐 시세가 나왔지만 그 뒤로 힘을 못 썼습니다. 아무래도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라서 그런지 정말 좋은 자리,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주었음에도 역사적 신고가를 지켜주지 못하고서 무너졌습니다. 급하게 오른 종목은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그 휴식을 취할 때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이 약했지만 코스닥에서 기관의 수급이 집중적으로 들어온 웹젠, 일별 차트랑 주봉 차트가 좀 예뻐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위로 매물대도 많아서 이때 잠깐 반짝이다가 시세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SK케미칼 같은 종목을 보면서 SK머티리얼즈도 매수를 시도하려 했지만 하필이면 중요한 자리들을 다 놓쳐서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차트가 굉장히 좋고서 수급도 좋고 역사적 신고가 상태라서 이거를 접근하려고 했지만 오늘 좀 중요한 자리마다 놓치고서 오전에도 좀 수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당연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따라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주가가 쉬어갈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쉬어가다가 이 구간에서 황금선까지 깨길래 또 다른 종목에서 집중을 했는데 또 쉬지 않고서 올라와서 시세가 나왔습니다. 이 구간을 제가 다른 종목을 집중하면서 신경을 쓰지 못해서 놓쳐버렸습니다. 그나마 코스닥에서 볼만했던 게 오늘 SK머티리얼즈가 있는데 매매를 진행하지 못했으며 오늘 SK 관련주가 없었다면 아마 웹젠이랑 SK머티리얼즈 쪽에서 집중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간 종목 CS 베어링이 있는데 최근에 역사적 신고가 뚫어주고 나서 만원에서 벌써 17,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 전에 상황에서 벌써 70%가 오른 것인데 시간의 거래에서 이게 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험매수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오늘 12%에 시작해서 17%까지 잠깐 시세가 나오고 나서 결국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아무리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험매수가 나온다면은 그 다음날 매매를 하되 짧게 먹고 빠지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의 거래 상한가 갔다가 그 다음날도 장대 양봉이 나오는 종목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보시더라도 시간의 거래 상승한 종목은 그 다음날에 그냥 빠르게 먹고 나오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상황은 제가 주식을 몇 년 동안 하면서 항상 보는 것이며 시간의 거래 예상 체결량 아직 첫 체결 전인데 물량이 좀 과도하게 쌓여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 다음날에 걸으시면 됩니다. 장 끝나고선 확인을 하시면 되니까 키움 기준으로 시간의 단일가 순위 이 화면을 통해서 상승률 그리고 예상 체결량 여기를 한번 클릭하시면은 체결 순서대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순서대로 보시면은 물량이 좀 과도하게 쌓여 있는 거 56만 주 이런 거는 걸으시면 됩니다. 하루 거래량이 70만 주밖에 안 나왔는데 장후 시간에 거래해서 56만 주 뭐 이런 종목은 제가 주기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냥 무조건 걸으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종목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평소에 보고 있던 종목이 시간에 거래해서 험매수로 장난질이 나온다. 그러면은 걸으시는 게 맞습니다. 불리한 확률에 거는 것보다 편하게 거르고 또 새로운 종목을 찾아서 확실하게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매매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지만 내일 시장 SK바이오팜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지 또 기대가 됩니다. 시초가가 얼마나 올라서 시작을 하냐가 그 뒤 상승이냐 하락이냐 확률이 나올 것 같은데 바이오팜 영상은 나중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